토트넘 이적 시장 움직임에 슬슬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이 되는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답보 상태이긴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최종 제한이라면서 추가 오퍼, 그러니까 이적료 1억 유로 플러스 알파 오퍼를 넣으면서 자기들 임의로 내걸었던 데드라인이 있었죠. 지난 금요일인데 이거는 일단 넘긴 상태고요. 다니엘 레비 회장은 바이에른 뮌헨의 입장하고는 좀 상관없이 가족들하고 주말에 미국 마이애미로 휴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양측이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때까지 이거 얘기하고 안 되면 접읍시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통보했다 뭐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거를 맞춰줄 의무가 없긴 합니다. 어제 경기 끝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공식적인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이적 시장 전체 종료가 되는 그날밖에 없다. 한 달 가까이 남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정한 나름대로 자체적인 데드라인이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도 만약에 이 이적이 계속 질질 끌거나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은 빨리 새로운 선수로 틀어야 되니까 지금 뭐 블라우비치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토트넘 쪽에서 이걸 좀 맞춰줄 의무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에 팔지 안 팔지 본인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 딜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제시했다는 1억 유로 플러스 알파하고 레비가 원한다는 1억 파운드하고는 차이가 꽤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큰 액수 차는 아니어서 또 그동안 많이 좁혀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 요 바이에른 뮌헨이 최종 오퍼라고 낸 요 그 액수에서 좀 약간 그 근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요 가장 중요한 해리 케인 이적설 요게 좀 정리가 좀 돼야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그 후속 이적들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소소한 이적들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시즌 개막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최근에 이제 애슐리 필립스라고 2005년생 블랙번 로버스 그 센터백을 영입을 했습니다. 바이아웃인 200만 파운드 굉장히 싸게 영입을 했고요. 나이도 있고 당장 주전으로 1군으로 끌어올려 쓰지는 않지 않을까. 브렌트포드가 김지수 선수를 데려간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선수고요. 작년에 이제 1군에 데뷔를 했습니다. 2부 리그에서 이제 8경기 공식적으로 뛰었고 2부 리그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어프렌티스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경기는 많이 안 뛰었지만 이게 이제 17세 그리고 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신장이 191cm 굉장히 크고요. 양발잡이고 그 볼플레잉 센터백으로 분류가 되는 상당히 뭐 빌드업도 좋고 좀 후방에서 장기적으로 토트넘이 투자할 만한 그런 선수라고 하니까 스피드도 있고 좀 기대가 되는 영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그 정식 입단된 건 아니지만 알레오 벨리스 선수 이 선수는 지난 그 U20 월드컵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예상을 했었는데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으로 아르헨티나가 조별리그는 통과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과테말라, 뉴질랜드 뭐 대진 운이 좋았죠. 10골 넣고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조별리그를 정경기 승리하면서 통과했는데 이때 이 벨리 선수가 3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16강에서 나이지리아한테 0대2로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이 경기 이겼으면 우리하고 붙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이지리아를 또 우리가 8강에서 잡고 우리가 4강에 올라가는 그때 최석현 선수의 골로 우리가 연장전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과정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공격수입니다. 로사리오 센트럴이라고 그 로메로 출신 팀이에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인데 키가 190 가까이 되고요. 헤딩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공중전에서 역대 그 아르헨티나 공격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선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연계 능력도 좋고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에 적합한 그런 선수인데 이적료가 1,300만 파운드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투자할만 하죠. 나이도 어리고 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현지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출국을 런던을 한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출국할 때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지금 이미 그 토트넘에 로메로하고 로셀스하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대표팀 정말 엄청난 선배들 로셀스하고 얘기를 좀 나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선수가 오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1군 스쿼드에 계속 백업 멤버에 들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영입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키 판더벤 정말 꽤 오랫동안 끌었던 볼프스부르크 수비수 미키 판더벤 선수가 어제 샹타르전 때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디컬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 아마 곧
영입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지금 레버쿠젠 센터백인 탑소바 영입 역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해리케인이 떠나게 되면 대체 공격수 영입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타레미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지금 언급된 선수들 숫자 그 기존에 영입된 선수들도 꽤 있고 절대로 돈을 안 쓰는 클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쓰기는 쓰는데 그러니까 빅클럽이 되고 싶은 우승권에 도전하고 싶은 뭐 이런 팀답지 않게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돈을 쓰지 않는 클럽이다. 요거는 좀 틀린 얘기다. 이걸 제가 더 자료로 좀 보여드리면 트리뷰너닷컴이라는 곳에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전 세계 클럽들이 돈 쓴 거를 좀 비교를 한 자료가 있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전 세계에서 무려 5번째로 이적료 지출을 많이 한 클럽입니다. 이게 이제 엊그제 현황인데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 다음이고요. 레알 마드리드, 맨유, 리버풀, 뉴캐슬보다 많이 썼습니다. 엊그제자로.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순위는 많이 바뀔 겁니다. 빅 사이닝들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계속 돈을 더 쓰면서 순위 바뀌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요. 순위하면 1위는 아스날입니다. 데크란 라이스한테 정말 엄청난 돈을 썼던 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카이 하베르츠 또 유리엔 팀버까지 이렇게 하면서 2억 3,1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3,335억 원 정도 엄청난 액수를. 네. 2위는 첼시고요. 첼시가 정말 물량 공세를 엄청 하고 있는데 2억 2,900만 유로, 약 3,300억 원. 은쿠쿠, 뭐 디사시도 이번 주에 했고, 니클라스 잭슨도 있고. 3위는 알 히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출 액수만입니다. 손익을 따진 건 아니고. 사우디의 알히랄이 무려 3위입니다. 1억 7,800만 유로, 약 2,560억 원. 후백 네베스, 또 칼리두 쿨리발리. 말콤 또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밀코사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사우디 팀인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돈을 많이 쓴 여름 역시장에서 그런 클럽이 됐고 그 다음이 4위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거의 뭐 1억 6천만 유로 정도에 그러니까 약 2,300억 원을 썼고 여기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재밌습니다. 네이마르의 뉴 베스트 프렌드 캉인 리. 네이마르 이게 우리는 현지에서 이렇게 보나 봐요. 벌써 이강인이 절친됐다고. 네이마르의 새로운 절친 이강인, 리카 에르난데스, 마누엘 우가르테 등 이런 선수들 영입하면서 많이 썼고 또 아센시오하고 슈크리니아르도 영입했는데 이 선수들은 이적료가 없이 데려왔기 때문에 이 계산에 이제 빠졌겠죠. 그 다음이 이제 5위 토트넘 하스버 1억 3,630만 유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 오면서 좀 영입 시장에서 좀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 메디슨 그리고 비카리오 골키퍼 또 솔로몬 이렇게 영입을 했고 또 페드로 포로를 이번 임대로 왔던 선수인데 이제 완전 영입하면서 돈을 좀 썼고 콜루셉스키도 완전 영입하면서 돈을 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가지고 무려 5위권까지 올라 있습니다. 탑소바가 지금 한 5천만 유로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선수까지 오게 되면 또 확 올라가겠죠. 그 뒤에 또 공격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입을 한다면은 또 더 이번 이적 시장이 2억 유로 넘게 쓰겠는데. 다음은 6위 레알 마드리드, 벨링엄, 귤러 그리고 프란 가르시아 이런 선수들. 그 다음이 이제 라이프치히도 많이 썼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메이슨 마운트, 안드레 오나나 이 두 선수만으로도 저 액수인데 이번에 이제 회일룬 또 오피셜 뜨지 않았습니까? 이건 회일룬 오피셜이 뜨기 전 회일룬이 지금 한 8,500만 유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이미 실질적으로 토트넘보다는 많이 쓴 거죠. 전체 한 3위 정도. 김민재 영입 때는 돈 많이 못 쓰는 팀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맨유는 맨유다. 9위가 이제 토날리 또 하비반스 영입한 뉴캐슬 유나이티드고 이제 10위가 리버풀, 맥칼리스터 또 소보슬라이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1억 유로를 넘게 쓰는 팀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최근 이적 시장의 어떤 규모를 좀 실감하게 하는 부분인데 토트넘 역시도 이런 웬만한 빅클럽들이 전혀 뒤지지 않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권 복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저 액수가 이렇게 좀 생경하죠? 저 정도로 돈을 썼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확실히 토트넘의 이적 시장 정책이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검증된 선수들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나중에 잘 되건 안 되건 다시 되팔 수 있는 가능성 어린 선수들 그리고 나이 든 선수들은 최대한 돈을 FA라든가 임대라든가 아니면 돈을 좀 들어가는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강팀으로 가는 과정에는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케인을 정말 보내게 된다면 그 후속 영입 그 큰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지금 뭐 그 타레미 선수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원오브 댐이죠. 이 타레미 선수만 찍어가지고 이 선수 영입에만 몰빵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가장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썰에 의하면 이란 국가대표인 메흐디 타레미 선수, 이 선수가 아시아 저는 스트라이커 중에선 최고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포르투갈 매체라든가 이탈리아의 디마르지오발로 나온 얘기들을 보면 2,400만 유로 값도 싸네. 왜냐하면 이 친구도 지금 계약 기간 1년인가밖에 안 남았대요. 2020년에 이제 포르투에 왔는데 나이도 손흥민 선수하고 동갑이니까 어린 선수는 아니고 3년 동안 포르투갈 리그에서 99경기 58골. 포르투 소속으로만. 그리고 그 전에 히와베에서 1년 있었는데 이때 또 1년 뛰면서 히와베 소속으로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도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그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을 2번이나 했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뛴 4년 연속 모두 포르투갈 리그 베스트 11에 든 선수입니다. 뭐 충분히 뭐 토트넘이 노릴 만한 능력이 있는 검증이 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활약이 좋았었고 소속팀에서는 톱으로 뜁니다. 대표팀에서는 그 아주머니 톱으로 뛰고 그 2선에서 좀 많이 뜁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약간 히샬리송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선수인데 어쨌든 저는 오게 된다면 토트넘에게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선수뿐만 아니라 케인 이적이 되면 또 후속적인 영입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거라서 그 얘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할게요.